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0여 명 가운데 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1년간 국내에 머물 수는 있지만 난민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주형 자치분권이 난항입니다. 중앙부처와 합의된 과제도 극소수인데다 현실성 없는 권한 이양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격동에 반세기를 보낸 제주와 지역의 애환과 현안을 담아온 제주 MBC의 50년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 MBC가 오늘로 창사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여러분의 사랑과 질책이 있었기에 맞이한 오늘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제주는 소통 50년, 공감 100년을 주제로 지난 50년을 정리하고 제주 MBC에 바라는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역사의 아픈 상처를 딛고 국제적인 관광도시이자 평화의 섬으로 성장해온 격동의 제주 반세기를 돌아보도록 하죠. 조인호 기자입니다. 식민지 수탈과 4.3 사건을 지나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황폐화된 변방의 가난한 섬. 삶의 터전을 재건하려는 힘겨운 노력 속에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이 알려지자 국민 관광지로 떠올랐고 제주 감귤은 온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최남단에서도 민주주의를 갈망한 청년들의 외침은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민초들의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찾아오면서 섬의 모습은 바뀌어갔지만 무한 경쟁과 개방은 성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개발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논란이 커진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특별한 자치권을 얻으면서 자율과 분권의 국가적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이념의 굴레에 고통받았던 희생자들은 반세기 만에 명예를 되찾았고 평화의 섬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인정된 뒤 관광객은 급증했지만 중국 자본의 공습은 누가 이 섬의 주인인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주 열풍 속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갈등도 증폭된 가운데 우리는 언제까지 성장할 것인지 개발과 보존의 균형점은 어디인지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급변했던 지난 50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는 각종 개발로 눈부신 발전을 거뒀지만 개발의 속도만큼이나 제주의 자연은 파괴되고 갈등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방식에 대한 고민과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김찬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공유 수면이 매립되기 직전인 지난 1987년 탑동 앞바다. 물이 빠진 먹돌 해안에서 바르짜비를 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도민들이 눈에 띕니다. 국토 확장과 시민 휴식 공간 확보를 명목으로 16만 제곱미터가 매립되면서 도심 속 먹돌 해안은 사라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성이 드러나며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행정과 사업자의 밀실 합의로 사업은 논란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고발이 어떤 개발이 관수라는 이런 차원도 있지만은 더 큰 차원은 앞으로 제주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탑동 매립과 같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개발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도. 하지만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때마다 이 같은 갈등은 여전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에 치중한 개발 정책은 제주를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설 곳은 줄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와 제2공항 건설 등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 갈등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정한 집단, 특정한 사업체에만
지중되고, 또 하나는 제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경관, 환경 문제에 어떤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개발이었지 않느냐. 지난 2004년 설립된 프랑스 파리의 공익 주식회사 법인인 세마에스트. 지역개발 사업의 우선권을 가지며 사업 전 주민들과 협의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치하고 도심 전체 경관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faisait disparaître les librairies et les maisons d'édition dans le quartier latin. Donc nous avons d'abord intervenu comme, si vous voulez, des médecins de la ville qui perdait son commerce de proximité. 개발과 보존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제주.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진 개발 논란의 역사를 거울 삼아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오늘 제주 MBC 창사 50주년을 맞아 특별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제주 MBC의 지난 50년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해왔던 저희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과 공감하는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68년 9월 14일 남양방송 주식회사로 개국한 제주 MBC. 라디오로 시작해 2년 뒤 제주에서 가장 먼저 텔레비전으로 방송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1980년 현재 부지로 옮겨온 뒤 제주 문화방송으로 사명을 바꾸고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들의 애환과 지역의 현안을 담아왔습니다. 제주 MBC는 지난 50년 제주의 자연과 문화 등 다채로운 제주의 유산을 조명해왔습니다. 제가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 봐도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엄혹한 시기에 4.3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곳도 제주 MBC였습니다. 그 같은 노력은 4.3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의 사과, 4.3 국가 추념일 지정 등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어두웠던 시절에 MBC는 큰 역할을 해주셨고 저희들 또한 그 보도, 그 프로그램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냈었죠. 제주 MBC는 이제 UHG 시대에 맞춰 신사옥 건설을 기점으로 제2의 창사를 선언하고 멀티 채널을 아우르는 융합 콘텐츠 제작소로 거듭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50년을 거쳐 공감하는 100년을 열어가겠습니다. 농업에서 희망을 가지고 땅을 일구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그리고 많은 성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 그런 거와 고용면에 있어서도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 비리 같은 걸 적극적으로 MBC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주 MBC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현안 해결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오늘 제주문화방송이 창사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이승염 사장은 창사 50주년을 맞은 제주 MBC가 일신 우일신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와 정론을 대변하는 언론사로서 창의적인 융합 콘텐츠 제작소로 거듭나는 공영방송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방송 발전에 도움을 준 외부 인사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가 전달됐고 유공사원에 대한 표창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현안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0여 명 가운데 23명이 오늘 1차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해졌지만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23명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산부 등입니다. 이 중 10명은 19살 미만 미성년자로 3명은 보호자도 없이 입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어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So happy, and we were also so happy. For me, I'm going to stay and continue sitting here in Jeju Island.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 등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과 달리 1년마다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가족도 초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고 제주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난민 인정에 따른 후폭풍은 줄이면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는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시리아 난민 1,100여 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1명으로 이 가운데 440명이 면접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심사 결정을 받지 못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 등 최종 심사 결정은 다음 달 중으로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편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난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취업 허가만 주어질 뿐 4대 보험과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배제된 것이라며 예멘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지난 11일 확정됐는데요. 제주도가 제주형 자치분권 과제를 선정했는데 도민의 삶의 질보다는 권한 이양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의 자치분권 핵심 과제는 12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넣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 경제, 산업 분야의 자율권을 확보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26개 과제를 우선 추진합니다. 하지만 도지사 임기 조정과 제주의 문화 보전, 평화도시 조성 등 논란이 됐던 안들은 넉 달 만에 빠졌습니다. 도의원들은 제주도가 임의대로 제외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지금 삭제된 게 위원회에서 삭제시킨 건지 도에서 빼달라고 해서 삭제된 건지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합의된 과제도 3개뿐 현실성 없는 권한 이양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진짜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인가에 고민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냐 하면 권한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도의원들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형 자치분권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요. 당분간 중산간을 중심으로는 안개나 방무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아침 기온 23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28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24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28도에서 29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고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11대 제주도 의회의 4.3 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제주도 의회 운영위원회는 허창옥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4.3 특위는 13명 이내로 구성되고 4.3 특별법 개정 노력과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확대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해 시설비 예산 대부분을 쓰지 않고 올해로 2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면 철거 사업과 내진 보강 등 시설비 예산 292억 원의 15%인 45억 원만 집행됐고 85%인 244억 원은 2월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난해 제주도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은 도세 전출금 135억 원을 모두 시설비로 편성했지만 시설 공사를 방학 중에 몰아서 하다 보니 집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2019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587명 모집에 6,787명이 지원해 평균 4.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모집 단위별로는 수의예과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5대 1로, 교과 전형에서도 37.7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합격자는 오는 12월 14일 제주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96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여수선적 89톤급 근해 안강망 어선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던 베트남인 선원 32살 A씨가 양만기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작업을 함께했던 선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지하도공사 지연에 대한 8억 원대의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사 지연에 대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며 부영주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부영호텔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연결하는 지하도는 3년째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월동무의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월동 채소류 2차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월동무 재배 면적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5년 평균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월동 채소 재배지에 다른 작목을 재배할 경우 1헥타르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생산 조정 직불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 부근 해역에 참조기 어장이 형성돼 어획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유자망 어선 100여 척이 잡은 참조기는 1,226톤 108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선을 다해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